안녕하세요. 톡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요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계좌 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금을 꾸준히 잘 모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잘못 수령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소중한 연금 자산인데 세금으로 많이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꿀팁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연금 계좌에는 여러 가지 성격의 재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건데요.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각 재원의 순서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1순위로 나오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 2순위는 퇴직금 원금, 3순위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배당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각 재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어떤 재원이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차례대로 돈이 나오게 되고 이 순서는 절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만약 1순위의 재원이 남아 있다면 2순위의 재원이 먼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각각의 재원에 1억씩 총 3억 원이 연금 계좌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연간 2천만 원씩 수령한다고 하면 5년 차까지는 1순위에 위치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에서 돈이 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차부터는 2순위에 위치한 퇴직금 원금에서 연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령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매달 나오는 배당금만 빼서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배당금은 이 세 가지 재원 중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3순위 재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1순위와 2순위의 재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는 배당금만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재원마다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순위에 위치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이 남아 있다면 마치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인출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연금에 수령 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아니 내 연금인데 왜 내 맘대로 받지도 못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한도가 없다면 연금을 개시한 초반에 돈을 다 빼서 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개인연금은 개시하고 10년까지는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수령 한도가 없다면 개시 1년 차에 9,100만 원을 빼쓰고 나머지 연차에 100만 원씩만 뺐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질 테니 초반에 다 빼서 쓰지 말고 분할해서 잘 나눠 쓰라고 이렇게 연금 수령 한도라는 제한을 만들어뒀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노후 자금을 활용하도록 만들어 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연금 수령 한도는 계산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11- 연차분의 매년 연금계좌 평가액 그리고 120%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N에 해당하는 연차에는 연금 수령 가능한 날의 포함 연도를 1년차로 쳐서 계산합니다. 만약 연금계좌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됐다면 수령 연차를 5년 추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금 개시 1년차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연금계좌의 총 평가액이 1억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평가액인 1억 나누기 11 빼기 연금 개시 1년차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1을 넣어준 다음 120%를 곱해주면 1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 한도는 총 1,200만 원입니다. 만약 계좌가 13년 3월 이전에 가입됐다면 1 대신 6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연금계좌 평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연금 개시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연금 수령 한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금 수령 한도도 계속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연금을 개시한 10년이 된 이후부터는 수령 한도 없이 자유롭게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하게 될 경우 저율과세되어 나이에 따라 5.5%에서 3.3%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단 여기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할 점이 바로 연금 소득세인데요. 사적연금을 저율과세 해주는 금액은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 원까지입니다. 2023년까지는 1,20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500만 원까지는 저율과세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만약 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금 수령 전액에 대해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4년부터 사적연금으로 연금을 받는 금액이 만약 1,51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1,500만 원까지는 저율과세를 해주고 10만 원만 분리과세 하는 게 아니라 1,51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로 매긴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연금계좌 가입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이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에 1,500이라고 해봤자 한 달이면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이 한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내라면 저율과세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만약에 연금 수령 나이가 55세에서 69세라면 5.5%의 세금, 70에서 79세라면 4.4%의 세금, 80세 이후라면 3.3%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좋겠죠. 다음으로 퇴직급여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1년에서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 70%를 내면 되고 11년 차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 60%만 내면 됩니다. 퇴직금을 꼭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을 수령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 세금 감면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연금으로 받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내가 만약 연금 개시 시점인 55세에 일을 하고 있다면 굳이 연금을 많이 수령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퇴직소득세의 경우 11년 차부터 무려 40%나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55세 시점에 연 1만 원으로 해서 개시를 해두고 11년 차가 되는 시점 혹은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연금 수령액을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은 안 낼 수 있으면 최대한 아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는데요. 용어가 다 비슷하고 아무래도 세금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눈에 보기에 편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캡처를 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연금계좌에는 총 4가지 성격의 재원이 있는데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퇴직금 원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과 배당금이 있습니다.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각각의 재원들은 순서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을 개시하기 전이나 후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순위에 위치한 재원은 퇴직금 원금인데요.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퇴직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여기서 분류과세란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는 방법으로 분류과세에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30에서 40%를 감면해주게 됩니다. 조금 전에 10년 차까지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수령하게 되면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주고요. 만약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 감면 없이 100%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연금 수령 한도가 연 3천만 원인데 제가 퇴직금을 4천만 원 뺏었었어요. 그러면 3천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초과한 금액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안 해주고 100%다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 원에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순위에 위치한 재원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그리고 배당금입니다. 두 가지는 물론 다른 재원이지만 세금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3순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재원은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는데요. 연간 연금 수령액인 1,500만 원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5.5에서 3.3% 저율과세로 매기게 됩니다. 엄청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해주는 거죠. 단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만약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금 수령액 전액에 대해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겠죠.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금을 타서 쓰시려면 본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계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율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 내여야만 하고요. 그리고 연간 수령액 한도 내여야만 합니다. 두 가지 용어가 비슷해서 조금 헷갈리긴 하시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연금 개시 1년 차에 연금 수령 한도가 1,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조금 전에 계산식, 요게 연금 수령 한도였죠? 그런데 제가 돈이 조금 더 필요해서 1,200만 원이 아닌 1,4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 16.5%를 과세하게 됩니다. 왜냐면 연금 수령액 한도인 1,5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시로 만약 연금 개시 3년 차에 연금 수령 한도가 3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만약 2천만 원을 연금 수령한다면 연금 수령액 한도 1,500만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2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매기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세금 폭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월 200만 원씩 연 2,400만 원을 인출한다고 해볼게요. 만약 연금 계좌가 한 개가 있을 경우 2,400만 원을 인출하게 되면 2,400만 원은 연간 연금 수령액인 1,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4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6.5% 분리과세를 때리고요. 그럼 세금은 39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연금 계좌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두 개를 모두 개시하지 않고 연금 계좌를 하나만 개시를 하고 하나는 개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400만 원을 연에 인출할 건데 첫 번째 연금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고 두 번째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좌에서 나온 1,500만 원은 5.5% 저율과세가 되고요. 두 번째 계좌의 900만 원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때리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31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똑같이 월 200만 원씩 인출하는 거지만 연금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세금은 165만 원이나 차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연금 인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연금을 개시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은 무조건 가입을 하시라고 추천드리는데요. 연금계좌는 가입기간 5년 이상, 그리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고 10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를 홈택스에서 뗀 다음 제출하여 각 재원을 확정하시면 되고요.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해당 계좌에 추가 불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좌 안에서 투자는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인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굴려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또다시 연금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바로 재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 만든 계좌를 개시하려면 5년 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만들어 두시기를 추천드려요.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 정말 많은 혜택이 있고요. 이런 혜택을 이용해서 재투자할 경우 단기로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많이 마련할 수 있겠죠. 또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건보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많다면 필수로 이런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팁 중에 퇴직연금은 일을 하든 안 하든 일단 55세부터 최소 금액이라도 개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 4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또 아주 중요했던 부분이 되도록이면 연간 연금 수령액인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 계좌가 한 개일 경우에는 알아서 정해진 대로 인출이 되지만 연금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계좌를 잘 운영하면서 세금을 최소화해야겠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